금일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일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었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9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인데 썸머타임일 경우에는 9시 30분, 썸머타임 해제되면 원래 시각으로는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와 다른 하나는 실업률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거는 10년 전에도 가장 중요한 지표였고 지금 현재도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지표죠.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해서 이 폴렉스 팩토리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쭉 나와요. 보시면은 2020년 5월 8일 이게 5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천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발 사태로 인해 1천만 명이 감소를 했다. 6월 달에 250만 명 증가, 7월 달에 480만 명 증가, 8월 달에 176만 명 증가라고 하고 지금 137만 1000건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상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변동성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업률 발표인데 실업률 역시도 역사상 최저 실업률이었어요. 올해 초에 보면 3.5%까지 빠진 실업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뭐 완전 고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발해서 4.4%로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14.7%의 실업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이 해고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좀 줄어들어 8.4%의 실업률이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엄청난 실업률에 지금 미국은 좀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천문학적인 지금 돈을 풀고 연방준비위원회 파웰 의장의 경우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돈을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지표,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 여기서 2천만 명이 해고가 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안 풀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은 대공황 상태 정도 수준까지 갔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연준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 떠받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변곡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CNBC 메인을 보시면 유럽 3대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가 1.65% 하락이고요. 영국의 FTSE 0.88%가 하락했고 프랑스 가구 지수가 0.89%가 하락을 했다. 미국의 기술주들, 테크주라고 하죠. 테크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금요일 전일 야간을 보다 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CNBC 메인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40억 불의 베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천억 정도의 베팅을 했는데 무엇을 베팅을 했냐 하면 주식 옵션, 주식 콜옵션에 대한 베팅을 했어요.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있는데 만기가 도래될 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미국식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미국식 콜옵션의 경우는 국내와 좀 많이 틀려요. 국내는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만기일의 옵션이 현물로서 결제가 돼요. 국내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10분 동안 30분까지 동시효과 지수를 결정을 하고 만기가 결정이 되는데 미국 옵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하는 거는 독일식 옵션, 일본과 우리나라가 독일식 옵션을 채택을 하고요. 미국 옵션의 경우는 그때그때 선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네. 그렇기 때문에 테크 주식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옵션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럼 그때 선물로서 바꿔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때그때 행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그 델타라든지 내재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낮아지면 당연히 시스템에서 펀트 알고리즘들이 얘를 잡아가지고 올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옵션 매수가 유리하다, 옵션 매도가 유리하다, 이게 전혀 들어맞지 않아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수십억 달러의 기술주에 대한 주식 옵션 매입 4조 8천억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청산이 되었는가, 이 뉴스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일정 부분 포지션 청산이 들어갔겠죠. 손정희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소프트뱅크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조 8천억이라는 데 주식 옵션의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한 10배 이상, 그 변동성이 커질 때는 한 30배까지의 옵션 레버리지의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조 8천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48조 정도의 베팅, 주식으로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많게 보면은 150조 수준 정도 베팅이 들어갔다, 현물로 따졌을 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겠죠, 소프트뱅크는. 그러니까 손정희 씨는 한 번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들보다도 더 많은 테크 주식에 대한 콜옵션 베팅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했다. 본인이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금요일 시장에서도 빠졌어요. 중요한 건 빠지긴 빠졌는데 덜 빠졌다라는 거죠. 4%까지 빠지다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우지수가 3% 수준까지 빠지다가 거기서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 이 기술주예요. 손정희 씨가 이런 주식 옵션에 투자한 종목군들이거든요. 애플을 한번 보면 급락한 만큼 또 급락을 했다가 거기서 플러스로 돌린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 주가가 4% 5% 빠지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테크 주식에 대한 베팅으로 그동안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이 실현을 했다라는 것들, 일정 부분 악재가 소멸됐다, 밑에서 받아서 그대로 올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똑같아요. 그리고 구글 역시도 똑같습니다. 구글은 조금 더 못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전일 나스닥이 상당 부분 급락했다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러한 종목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바로 국내와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뉴스인데 4조 8천억 콜옵션으로 나스닥 밀어올린 손정희다. 미국식 주식 옵션은 그때그때 행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틀려요. 우리나라는 행사일, 매월 둘째 주 목요일 3시 30분 그때만 행사가 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이다. 마진콜들이 계속 주식을 사면서 주가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밝혀졌어요. 그러면 주식 옵션으로 누가 장난을 쳤다. 상당한 고래가 4조 8천억이라는 주식 옵션을 사가지고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5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런 장난을 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의 상승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아직도 뚫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가중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시스코도 있긴 한데 기술주들이 가중 평균을 받지는 않아요. 이거는 동일한 산술 평균 하에서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했다. 기술주가 신고가를 뚫는 게 아니라 언택트 산업에서 컨택트 쪽으로 옮겨갈 때 컨택트 주들이 상승을 하면 오히려 다우지수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역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버블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텍사코, 내수주라든지 제약주 이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그동안의 언택트 산업들 그 대부분이 바로 빅5로 속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빠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는 거는 당연하고 지금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돈을 또 계속 풀고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돈을 풀어가지고 민심을 무조건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계속 푸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갈지는 그거는 알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돈 푼 데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 제어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시장이 확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는 어마어마한 숏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때도 또 하나의 한 번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전의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생 깡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수 상승이 막 천년 만년 갈 것 같죠.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11년도도 우리나라가 2200, 2300포인트 갔을 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8월에 S&P가 미국 신용등을 강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파생시장 세계 1위에서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1600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일주일에 2번의 사이드카, 그 다음에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그렇게 걸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 하면 주가 하락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구나. 주식이라는 거는 모래성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버시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머지않은 그 모멘텀이 끝나가는 지점에서의 헤지펀드들의 숏 포지션이 완성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상당한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수익이 나다가 단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수익을 날릴 수 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